미국 증시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0.7% 상승을 했고요. S&P 500 1.1, 나스닥도 1.3%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휴를 보내는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각각의 지수들이 약 3에서 5% 가까이 좀 상승을 했고 오늘까지 하면 이제 4거래일 연속 예, 예. 이 랠리인데 이게 지난 7월 한 7일, 8일 이때 이후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도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최근 증시가 매우 괜찮아졌다. 요 며칠 새. 그래서 우리가 노는 동안 미국 증시는 많이 달렸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8월 CPI 발표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에 앞서서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를 했는데 이게 괜찮게 나왔어요. 1년 기대 인플레가 이 중간값이 5.7 정도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0.5%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진짜 물가 정점론은 확실히 좀 힘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가늠을 좀 했고 그리고 이게 분명 8월 CPI도 7월이나 6월보다는 분명히 낮아졌을 거야라는 그렇죠.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와 가치도 좀 하락세를 좀 보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를 좀 보니까 108 정도로 좀 기록이 됐는데 이게 사실 110달러까지도 110까지도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유럽 중앙은행에서 계속 강력한 매파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금리 인상도 좀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달러와 가치를 조금은 좀 하향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미국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뭐 호재성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뭐 호주가 50bp 올렸고 캐나다 ECB가 75bp씩 올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미국이 먼저 불을 당겼던 통화긴축의 어떤 그 행보를 다른 선진국들이 발빠르게 쫓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기준금리의 차이 미국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딴 나라 기준금리는 못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도 바짝 뒤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의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 그게 다른 나라 통화 가치를 조금 끌어올려서 달러 가치를 조금 조정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런 흐름이라면 증시 뭐 글로벌 증시에는 썩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물가도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물가 지표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내일 또 예, 예. 핵심인 이 8월 CPI가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뭐 전월보다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하락할 지금 걸로. 예, 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휘발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예, 받는 예. 건데 근데 이를 제외한 근원 CPI는 사실 좀 그래도 또 늘어날 것, 그러니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상승폭이 커진다 이렇게.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 물가 지표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CNN 인터뷰했거든요. 거기서 EU가 이제 연말 되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거고 가격 상한선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이제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휘발유 가격, 국제 유가 자체도 연말이 되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여전하다. 이런 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야 이거 8월 CPI는 상승폭이 둔화될 걸로 보이는데 아직 뭐 리스크가 여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들도 맞아요. 일말의 우려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하지만 뭔가 찜찜한 반등이다. 이렇게 그쵸, 좀 봐야 될 그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7월 CPI가 한 8.5 정도가 나왔었고 예. 지금 8월 거는 예상치가 한 뭐 8% 전후로 뭐 7.9에서 한 8. 이따가 뭐 전망을 한번 해드릴 텐데.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럼 지금 해주셔도 예, 예. 될 것 같은데. 그 차트 한번 네. 보실까요? 예.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뭐 아직 미덥지 않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뭐 이렇게 지금 숫자를 좀 써왔어요.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 뭐 지난 7월에 6.2에서 이제 뉴욕 페드 5.7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너무 높아요 숫자 자체가. 여전히 그래서 맞아요. 뭐
뭐 아주 의미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은 있지만 3년 기대 인플레가 3.2에서 2.8까지 2.8, 떨어졌다라는 건 조금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8월 CPI 자체도 7.9%. 그러니까 6월에 9.1을 찍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7월에 8.5%로 이제 조금 하락했고요. 이달 8월에도 이제 7.9로 이렇게 차트를 한번 제가 좀 키워볼까요? 요걸 한번 키워보면 예, 9.1 피크를 찍었죠 6월에. 그다음 7월에 8.5로 좀 떨어지는 이게 만약에 7.9까지 또 떨어진다면 완연한 그래서 언젠가요? 2월 이후 처음으로 6개월 만에 7%대 물가 상승률로 돌아간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주목할 부분은 전월 대비해서 0.1% 하락이 점쳐지고 있다. 이거는 한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거든요. 팬데믹 초기에 반짝하던 그 이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미국 CPI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는데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저적인 어떤 그 물가의 흐름 그래서 변동성이 큰 음식료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7월에 5.9였는데 전년비 8월에 전망치가 6.1이에요. 오히려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월비는 7월에 0.3하고 똑같은 0.3 이렇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CPI 헤드라인 CPI 전망치 정도만 나와도 증시는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노무라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렇게 CPI가 지금 전망대로 나와도 근원 CPI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더 높다. 따라서 피크아웃 평가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약간 상반된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아직은 조금 미덥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체적으로 조금 뭐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휘발유 가격 하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근데 이제 동절기가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근원을 많이 좀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여전히 근원은 오른다는 점에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 그 물가를 너무 안도하기에는 그리고 또 연준에서 계속 그 목표 인플레를 2.0을 얘기하는데 뭐 7.9가 되든 8이 되든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물가 부담은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제 정점을 찍고 안정을 찾는다는 네.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 지표들이 나와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수출 물가 계속 나오니까 이번 주에는 이 물가에 또 많이 저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 뭐 또 업종별로도 물가에 다녀오셨죠? 네. 예, 그래서 네, 물가 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의 시장 흐름 자체는 뭐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조금 업종별로 좀 온도 차가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같은 좀 오름세가 지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에 대한 좀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 전체가 이제 51선을 돌파하면서 너무 커져버리네요. 51선을 돌파하면서 201선 이제 밑으로 아직까지는 201선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51선 위에 확실히 안착하는 또 지수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트레이딩 레인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커런트라고 돼 있는 그 아래 보면 지금 에너지 유틸리티는 사실은 오버보트예요.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50일 이동 평균을 확 넘어선 상황. 여기 50일 이동 평균 이렇게 짝대기가 있죠. 여기 한참 넘어가 있죠. 중간에 있는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섹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하고 유틸리티가 너무 과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실제 아래에 보면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IT하고 이동통신, 통신주는 전체적으로 51선보다 아직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구재, 내구 소비재. 또 51선보다 아래 내려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그 향후에 소비 지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돼 있고요. 이 테크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고 또 반도체 업종이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섞이면서 사실은 테크주는 좀 지금 눈밖에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뭐 이런 종목 여기 테크주 중에서 조금 그 펀더멘탈이 좋은 테크주는 오히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조금 단기적인 어떤 매수
단기적인 트레이딩 어떤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숫자를 좀 준비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간밤에 기관 투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경기 침체가 언제쯤 될 거냐라고 했는데 내년이다라고 79%가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전달에는 70%였어요. 그래서 원래 연내 침체가 올 거다라는 게 20에서 10%로 줄어든 반면에 경기 침체의 전망 시기가 약간 뒤로 늦춰진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차트 보시면 S&P 500 지수가 이번 사이클에 언제 저점을 찍을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키워볼게요. 네.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예, 예. 그래서 네. 연말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게 33.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점을 찍을 것이다가 58%. 이게 이제 지금 올해 저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비중이 내년으로 확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기 침체하고 똑같은 맞물린 그러게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이전보다는 좀 안도감이 생겼어. 침체는 안 올 것 같고 저점도 당장 이번 연말에는 안 올 것 같아. 다만 내년으로 경기 침체나 지수의 저점 전망들이 다 내년으로 약간 이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는 좀 한시적인 어떤 랠리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1%를 먼저 찍을 거냐, 5%를 먼저 찍을 거냐라는 전망에 1% 전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5% 전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결국은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기관 투자가들을 팽배해 있고 지금은 어쨌든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양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내 걱정은 계속된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하고 있지만 시장 내 우려감은 계속된다. 나중에 이제 월가 시각에서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네. 뭐 그런 금리에 대한 걱정은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맞아요, 양상을 맞아요, 보였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미리 확 맞고 올해 그냥 저점 탁 찍고 내년부터 반등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좋은데 이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요. 좀 바닥도 내년에 온다 하니까 이게 그러면 뭔가 불확실을 하고 뭔가 변동이 커지는 이 장세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을 또 내후년으로 미루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씩 미루다 보면 참 예, 예. 네, 결국은 네, 이번 사이클의 하락은 없이 예, 예. 네, 근데 아주 좀 좋지는 않은 뭐 이런 전망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그럼 저희 그냥 또 특징주를 먼저 보고 갈까요? 아니면 예, 월가 특징주 시각을 보시죠. 네, 예. 그러면 특징주 브리핑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카바나인데요. 얘가 간밤에 15%나 급등했습니다. 대체 뭐지? 이랬는데 얘가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우려 물론 커. 파산의 우려도 뭐 있을 수도 있어. 더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예. 나와요. 근데 그걸 다 고려해도 너무 저평가야 라는 게 파이퍼 샌들러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재료도 뭔가 뚜렷한 것도 없고 뭐 이런 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의견으로 15% 급등했다는 건 사실 조금 과한 느낌도 좀 그렇죠. 나기는 했었는데 팬데믹 때 폭등을 했었고 맞아요. 팬데믹 때 이제 차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고 맞아요. 또 대면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 중고차 맞아요, 플랫폼이 맞아요.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작용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 좀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 요런 포인트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중고차 가격도 이제는 다시 하락하고 있긴 예. 한데 그런데도 일단 이런 걸 고려해도 너무 빠졌어.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밸류가 뭐 10% 정도로까지 예. 낮아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저평가 매력을 많이 좀 강조를 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kwip이라는 기업인데요. 얘는 아마 제약사인 예. 거예요. 제약사인데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건선 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 이제 간밤에 들렸는데 관련해서 뭐 이거 월가의 평가는 아니라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10년 만에 나온 혁신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약들보다 효과도 더 좋고 부작용도 적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를 인정받아서 뭐 인정받았다라는 걸 이제 자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간밤에 한 3%대 네.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로는 코인베이스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2.1% 올랐고 이
암호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와 라이어 블록체인 얘네도 약 2에서 3% 가까이씩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냥 월가에서는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들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업그레이드 기대라기보다는 그냥 코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예, 간밤에 그것도 있지. 비트코인이 그렇지. 22,000달러 많이 올랐죠. 찍었고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굉장한 오히려 어떤 불확실하죠. 불확실성 맞아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머지 업그레이드 기대감으로 아, 올랐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뭐 어폐가 있어 네. 보이긴 하는데 네, 네. 어쨌든 뭐 이거는 월가의 평가고 올랐으니까요. 우리 예. 이 선배의 예. 평가는 그냥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오른 거야. 아 그렇죠. 아, 예. 그게 더 깔끔할 예, 것 예,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선배 월가에서는 이제 이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이게 최근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좀 이게 또 약간 엇갈려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예, 될까? 그래서 월가 시각 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이거 제목을 타이틀을 또, 보여줘야 예, 돼. 준비했는데요. 선배가. 네. 아, 예, 예. 계속 이게 아직 특징주가 잡혀가지고 예. 우리가 다들 이제 뭐 올해 아직 바뀌지가 않네요. 쉬다가 예, 예. 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월가 시각 한번 보여드리고 네, 이거 한번 예, 예. 보여주시고 네. 이거 준비했는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하면 아까워서 네.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예. 시작은 아직도 시장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부분이 제일 커요. 예. 금리에 대한 어떤 그 퀘스천 마크. 간밤에 주가 지수가 올라갔는데 금리도 같이 올라갔어.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프 밀스라고 브린마워 트러스트의 그 수석 전략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그 윗부분에 하는 듯 하다가 뒷부분엔 좀 네거티브한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반등세가 좀 견실해 보이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반등했다고 시장의 모든 그 불확실성 상황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견조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S&P 500 지수 3,900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폭과 강도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고무적이긴 하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 이제 3.364%까지 뛰었거든요. 뭐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사실은 6월, 7월 베어마켓 랠리 때도 주가는 올라갔지만 국채 금리는 그걸 안 믿고 연준이 피벗할 거라는 거 안 믿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주가는 다시 떨어졌지 않냐.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거다. 그래서 주가를 믿지 말고 금리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연준도 이제 돌아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 10년물 금리는 주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니까요. 기대 인플레이션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는 떨어진다? 인플레 피크아웃? 이거 좀 적어도 금리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차라리 그걸 믿으라라고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한 주식 시장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뭐 이게 한참 쉬다 왔더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 스네던이라고요.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 얘기했습니다. 증시 단기 회복 국면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좀 더 긴 조정 국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어요. 일단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앞으로 석 달 내지 6개월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올 되게 얄밉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간밤에 4,100선 살짝 넘었잖아요. 4,120선에 대표적인 저항대가 한번 올 거고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4,150에서 4,158선이다. 그래서 이 차례로 닥쳐 있는 저항선을 뚫기가 굉장히 좀 수월치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6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 아이고. 그래서 2020년 3월 이거 팬데믹 선언될 때였잖아요. 네네. 이때 저점이 3,830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보다 약간 높은 3,860에서 지지가 될 거다. 6월 저점을 일단 깨고 난 다음 3,860 정도의 반등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지금 본 두 거고요. 의견은 좀 비슷해요.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반등하겠지만. 예. 그래서 맞다. 사하라고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 수석 전략가는 뭐 역시 좀 네거티브한 얘기예요. 여름철 베어마켓 랠리 자체가 연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 오판에서 출발한 거다. 유가가 하락하자 섣불리 연준 정책 피봇을 점치기 시작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우린 대비해야 되고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금리 상승에 대비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짜라.
이렇게 좀 전망을 했어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전망한 기술적 분석가들이나 뭐 이런 목소리는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단기적인 의견들이어서 그러네. 제가 좀 배제를 했고요. 네. 예, 뭐 이후에 조정을 점치는 사람들 멘트를 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시장은 아직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 이걸 계속 좀 강조드리고 싶다. 예, 이 즈음에서 갑자기 또 올라타기 시작할 때 다시 또 고점에 물리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렇지, 점 그렇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뭐 요 의견들도 있지만 네. 뭐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9월 중순부터는 어떤 실적 조정들이 좀 나올 네. 텐데 EPS 하향 조정이 아마 9월 중순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게 예. 또 증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사실 앞분기에서도 실적에 대한 우려 있었지만 나름 선방은 또 한 것처럼 네. 아직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EPS에 대한 추정치들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는 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